건안 원년 송건은 형인 손책의 위용에 힘입어 15살의 나이에 양소년의 현장이 되었는데 때마침 반장이라는 자가 송건을 찾아왔으므로 송건은 그를 부하로 삼습니다. 그런데 반장은 양주 출신이 아닌 연주 동군 발간현 출신이라 아마 전란을 피해 양주로 온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의 성품과 행적을 감안해보면 고향에서 사고를 친 뒤 도망쳐 왔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반장은 천성이 방탕하고 술 마시는 것을 좋아해 가난하게 살았지만 걸핏하면 외상으로 술을 마셨다고 하며 그로 인해 채권자가 집 문 앞에 이르면 언제나 당당하게 자신이 나중에 부유해지고 권세가 생기면 찾아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이라면 이러한 양아치 같은 인간과는 거리를 뒀겠지만 송건은 그러한 반장의 모습에서 용장의 재능을 받는지 그를 특별히 아낍니다. 또한 송건은 반장에게 병사를 모집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이에 반장이 사람 100여 명을 모아오자 마침내 그를 장수로 삼습니다. 반장은 산적을 토벌하는 공을 세워 별부사마에 임명되었고 오운의 큰 시장에서 악당을 죽여 도적질을 단절시켰기에 유명해졌으며 이로 말미암아 서안현의 현장으로 승진합니다. 그리고 유표가 형주에 있을 때 수차례 침입을 해와 백성들이 피해를 입었으나 반장이 직접 이를 살핀 이후에는 적들이 국경으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또 인접한 현인 건창현에서 도적들의 난이 일어나자 반장은 건창현의 관리도 겸하게 되었고 무맹조위의 관직도 더해졌는데 그는 악한 자들을 토벌하고 다스려 한 달 안에 난을 모두 평정했으며 흩어진 자들을 불러 모아 800명의 병사를 얻는 공을 세운 뒤 건업으로 돌아옵니다. 건안 20년 송건은 합비를 공격했으나 장묘의 활약으로 승리는커녕 어떠한 이득도 거두지 못하고 퇴각하게 되었는데 그 틈을 노려 장묘가 기습 공격을 해옵니다. 그런데 당시 오의 여러 장수들은 기습 공격을 대비하지 않았기에 진무가 싸우다 죽었고 송경과 소성은 달아났으나 반장은 후방에 있었음에도 곧바로 급하게 달려가 말을 비껴 탄 채로 도망가는 송경과 소성의 병사 2명을 죽였고 이로 인해 도망치던 병사들이 다시 돌아와 싸우게 됩니다. 이후 송건은 반장의 행동을 매우 장하게 여겨 그를 편장군으로 임명합니다. 또 반장은 이양대치 당시에 송건을 수행해 관우군의 진격을 막았습니다. 건안 24년 송건이 관우를 정벌할 때 반장은 송건의 명을 받아 주윤과 함께 관우의 퇴각로를 차단했는데 인조연에 도착한 뒤 협석에 머무르며 관우를 기다립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반장의 부하인 사마마충이 관우와 관우의 아들 관평, 도덕인 조루 등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송건은 곧바로 형주 의도군의 무와 자기 두 현을 나누어 고릉군으로 삼아 반장을 고릉태수 진위장군으로 임명하고 유량으로 봉했으니 반장은 관우를 사로잡은 공으로 엄청난 승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건안 26년 유비가 대군을 일으켜 이릉으로 출병하자 반장은 주윤과 함께 육선을 따라 유비의 군대를 막았는데 육선이 화계로 유비의 군대에게 역공을 가할 때 반장의 부하가 유비의 호군인 풍습 등을 죽이고 많은 병사들을 살상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봐서 아마 반장이 역공 당시에 오의 선봉대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반장은 이때 세운 공으로 평북장군 양양태수로 승진합니다. 황무원년 조진, 하우상 등이 주연이 지키고 있는 남군을 보유했기에 반장은 제갈근, 양창과 함께 주연을 후원하러 갑니다. 이에 하우상 등은 선두 부대 3만 명을 나누어 후교를 만든 다음 백리주 상류로 건너와 반장 등을 공격하려 했는데 제갈근과 양차는 위나라 군대가 건너오는 것을 알지 못했기에 위나라 병사들이 후교를 통해 건너오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반장은 제갈근과 양찬에게 위나라 군대의 형세가 바야흐로 성대하고 강물 또한 얕기 때문에 지금 싸우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고는 홀로 휘하 병사들을 거느린 채 진격하여 위나라 군대의 부교가 있는 곳에서 50리 떨어진 강 상류에 도착합니다. 그리고는 병사들을 시켜 갈대 수백만 묶음을 벤 뒤 얽어서 큰 뗏목을 만든 다음 불을 지른 상태로 물의 흐름에 따라 아래로 흘러가도록 해 위나라의 부교를 불태워 무너뜨릴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뗏목을 만드는 것이 끝났고
물이 흐르는 것을 살펴 마땅히 뗏목을 상류 아래로 흘려보내려 했으나 하우상이 곧바로 병사들을 이끌고 물러나버립니다. 오록에 따르면 곡물이 불어나 반장 등이 강의 상류에 성을 쌓고 제갈근이 나아가 부교를 공격했기에 조진 등이 퇴각했다고 합니다. 황무 5년 송건이 직접 병사들을 인솔해 성양을 공격했는데 군사를 되돌릴 때가 되어 반장이 군대의 후방을 맡게 됩니다. 그런데 반장의 군대는 밤에 출진하다가 혼란에 빠져버렸고 이로 인해 적의 추격을 제지할 수 없었으나 다행히도 이 사실을 알아차린 주연이 곧바로 돌아와 적을 막았기에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선 기록들을 종합해보면 반장은 주로 주영과 세트처럼 여러 전장에서 함께 싸웠던 것으로 보이는데 소설인 삼국지 연의에서는 서성과 정봉이 콤비로 나오지만 실제 역사인 정사 삼국지에서는 반장과 주연이 콤비였던 것입니다. 반장의 사람됨은 거칠고 흉악하고 사나웠으나 그의 군대의 금령은 고요하고 엄숙했다고 하며 그는 큰 공로를 세우는 것을 좋아했고 거느린 병사와 군마는 수천에 불과했으나 그가 있는 곳은 항상 만 명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반장은 정보를 가다가 멈추게 되면 곧바로 군대 시장을 세웠는데 물자가 어찌나 많았는지 다른 군대에서 부족하거나 없는 것은 반장의 군대 시장에서 충분히 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반장은 성품이 사치스러웠는데 말년에 더욱 심해져 옷과 물건이 분수에 넘쳐 윗사람과 견줄 정도였다고 하며 관리와 병사 중에 부유한 자가 있으면 어떤 경우에는 죽여서 그들의 재물을 취했고 수차례 법을 어길 정도로 막 나갔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반장을 고발하며 상주했으나 송건은 반장의 공을 중시했기에 번번이 용서하며 불문에 붙입니다. 황룡 원년 송건이 존호를 칭했을 때 반장은 우장군에 임명됩니다. 가화 3년 반장은 눈을 감습니다. 반장의 아들인 반평은 부친을 닮아서 행실이 매우 나빴다고 하며 그는 부친과 달리 공로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회계군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반장의 아내가 건업에 살았기에 송건은 논밭과 집, 부역을 면제해준 소장농 50가를 반장의 아내에게 하사했다고 합니다. 감령이 죽었을 때 반장이 그의 군대를 흡수했는데 아마 감령과 반장의 성질이 비슷해 감령에 거친 병사들을 제일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반장이라 그가 감령의 군대를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반장이 죽었을 때는 여대가 반장의 병사들을 거두었는데 여대는 감령과 반장처럼 성품이 거칠지는 않았으나 법령을 엄격하게 다루는 위엄을 가진 인물이었기에 반장의 군대를 맡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열전 반장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휴머님들께 감사드립니다.